안녕하세요. 경찰 면접관 출신 이노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희망부서 예시 4종 기피부서 답변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8-1하고 연계된 동영상입니다. 28-1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예시 1입니다. 자, 보안과를 희망한다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쓴 건데 굉장히 잘 썼습니다. 저는 보안과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했죠. 제한군인에 소속이신 저희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해군으로 참전한 뒤에 직업군인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셨고, 저 아버지 또한 70년대 군생활을 수도방위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청와대 경비 임무를 수행하셨을 정도로 집안의 국가안보관 또한 철저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국가안보에 관계되어 있다. 저는 대학에서 국제지휘학부 동북아시아학을 전공했습니다. 동북아시아학은 중국, 일본, 북한과 한국의 관계를 역학적으로 탐구하는 포괄적인 학문입니다. 1975년에 아시아 공군력 1위 세계 4위였던 월남이 패망한 이유는 부패한 여당 정치인, 군인, 경찰, 대기업에 침투한 소수의 자익 세력, 오랜 전쟁에 지친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 월맹의 사주를 받아 민족주의자와 평화주의자로 위장한 신부, 인권주의자, 청렴한 야당 정치인 등 좌익 프락치들이 권력기관 핵심과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점령하고 수십 개 언론사를 양산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연일 극성스러운 데모를 주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하고 비슷한 현상으로 보여질 정도로, 자, 티우 대통령, 당시 대통령입니다. 월남의 대통령 티우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간첩이었고, 야당 지도자의 중띵주와 명망 높은 도지사 녹타오도 거물급 간첩이었음이 월남이 패망한 후에, 공산화된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월남의 대선을 앞두고 입후보자 간의 흑석 선전과 지지자들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분열은 최고조에 달했는 바, 월명은 이를 놓치지 않고 침략을 감행하여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은 공산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지자들의 반목과 대립, 우리 사회가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진보와 보수였던 큰 두 개의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죠. 우리도 한번 귀담아 새겨볼 그런 문제입니다. 안보위의 사본 근거는 경찰의 중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이 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천명이 되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서울청 상반기 합격생입니다. 요즘 젊은 대답지 않은 확고한 국가관을 자기 전공, 집안의 내력, 지식과 결부시켜서 잘 표현을 했죠. 보안과에 근무하고 싶다. 잘 썼습니다. 형사과에 근무하고 싶은 예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한번 보고 나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억을 잘한다. 사람의 기억. 6살 때 본 사람을 커서도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저의 이런 장점은 범인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아는 형사분이 요즘 젊은 형사가 없어서 큰일이다. 끈기 있는 젊은 형사가 많이 나왔어. 끈기 나왔죠?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모두들 편한 부서만 찾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출퇴근이 보장되는 부서를 말해요. 형사를 하면 힘이 들겠지만 보람도 있고 특질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다 라고 말씀하신 걸 들은 바 있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도둑도 많이 잡아서 특진도 하고 젊은 형사로서 형사의 맥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형사과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형사의 자질, 눈썰미와 형사와 맥을 잘 표현했죠. 자, 형사과 지원, 교통과 지원 예시입니다. 저는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더위와 매서운 추위를 감내해야 하는 외근 업무의 특성과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한 위험 요소 때문에 기피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외근요원은 경찰의 꽃이자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푸른색 제복과 하얀 모자를 쓰고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복잡한 교차로에서 절도 있는 수신호 동작을 통해서 얽힌 실타를 풀듯이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의 모습에서 시민들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경찰의 좋은 점, 신뢰 안정감이죠. 특히 명절을 전후한 기간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수고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교통고문은 일반 시민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것이기에 저는 그런 부서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경찰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사례되어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4년 전 교통사고 뺑소니로 소중한 친구를 잃었고, 며칠 전에는 음주운전 차에 부딪혀 저희 친오빠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생각나죠? 교통사고는 자신의 피해뿐만 아니라 제2제3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교통부서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만일에 교통안전계장의 교통부서의 계장이 면접관으로 들어왔다 하면 여러분 점수를 만점 주겠죠? 면접위원들은 각 부서의 계장들이 주로 들어온다. 정보과,
저는 정보가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저 최근 민간인 사찰 문제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폐지되면서 국내 정보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경찰입니다. 정보의 중요성이요. 현재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 남북 간 군사 긴장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폭풍전 바다가 고야듯이 이러한 화해 분위기는 언제든지 대립과 긴장의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보 수집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경찰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활 조별 과제 또는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줄곧 정보 수집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계량 분석론이나 조사 방법론 등 자료 수집과 분석의 주를 이루는 과목에서 높은 학점을 받았습니다. 저 이러한 적성은 목적에 따라 적합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과에 비교적 적합하다. 자기 적성이 정보에 적합하다는 뜻이죠. 다만 아쉬운 점은 민간인 사찰의 여파로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도 위축될 우려가 높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경찰청에서 민간인 사찰과 적법한 정보 수집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샤프한 분석이죠. 자, 이렇게 정보과 지원 요령을 썼다. 자, 네 가지 예시 살펴봤고 깊이 부서 답변 요령 보겠습니다. 자, 깊이 부서는 뭐냐 했을 때는 자, 공무원은 발령장 하나로 또는 인사 발령 하나로 움직이게 하는 조직이므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어느 부서든지 저는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면 못 배울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접관님께서 굳이 깊이 부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말하신다면 제 성격이 워낙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라서 가만히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내군 부서는 상대적으로 저하고 좀 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부서를 찍진 않았죠. 여러분 면접관들이 특정 부서의 계장들이 들어오는데 또는 지구대장도 들어오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이 특정 나는 교통관리 싫어합니다. 뭐 형사관리 싫어합니다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런 깊이 부서에 대해서는 약간 부드럽게 깊이 부서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특정 부서를 자 넘어갑니다. 특정 부서를 콕 집어서 깊이 부서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1편에서 결론 뭡니까? 여러분의 전공, 적성, 성격, 경험과 부서별 특성이 잘 어울리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면 면접관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의 작은 배려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꼭 여러분이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